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귀한 식물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독특한 농업적인 풍경들이 그것이 사실은 특이한 거죠. 전통 100% 핸드메이드로 짜는 모시는 섬세한 옷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직물을 재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 모시는 정말 시원하기도 하고 조상님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옷이에요. 한여름의 날개옷, 모시의 이야기입니다. 노을이 붉은 숨결을 흩뿌리는 시간. 서천 바다 위. 옷깃 하나가 고운 자태를 자아냅니다. 한산모시의 아름다움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죠. 그뿐인가요? 정갈하면서도 품격 있고 화사함도 두루 갖추었습니다. 바람을 품어 가볍게 일렁이고 햇살을 머금어 투명하게 반짝이는 모시. 정갈한 자태에 그저 홀린 듯 바라보게 되죠. 올 하나하나에 장인의 숨결이 깊게 배어 있는 한산모시입니다. 배틀이 쉴 새 없이 소리를 내는 익숙한 손놀림의 주인공은 인간문화재 방연옥 명인입니다. 한산모시짜기는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죠. 동남아시아에서도 물론 그 모시가 생산이 됐고 그다음에 인도, 일본, 그다음에 중국을 위시해서 모시가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 모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아주 섬세하게 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직물을 재직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그재그로 바디를 옮기고 북을 위아래로 당기면서 씨줄과 날줄을 촘촘히 엮어 모시 옷감을 만듭니다. 그야말로 장인의 손길에서 탄생하는 우리의 전통 섬유인 것이죠. 한산모시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막저, 중저, 상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막저는 굵고요. 중저는 그냥 보통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모시고 세제는 아주 가누른 거, 잠자리 날개라고 들어보셨죠? 잠자리 날개같이 곱고 샘샘한 모시가 세제예요. 그 우리나라 모시의 역사는 문헌에서 찾아보면은 삼국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30승이라는 정말 잠자리 날개보다도 더 고운 모시를 짜서 외국으로 보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고 사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 모시는 그런 특산품으로서 중국에서 수없이 요구를 해온 아주 특산 직물입니다. 모시는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직물입니다. 그 역사가 무려 1500년이라죠. 서민들의 생활을 그림으로 묘사했던 조선시대 대표 화가 김홍도. 그의 작품 길쌈을 보면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모시는 그만큼 우리 생활과 가까이에 있던 옷입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모시를 만드니까 모시를 째고 삶고 실을 만들고 짜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특히 남쪽을 위시해서 전 지역에서 모시는 제작이 됐었습니다. 옛날에도 모시옷을 입으시면 아무나 안 입었어요. 부잣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으셔갖고 어디 나들이 가시면 아이고 저 할아버지는 굉장히 부자로 살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모시는 섬세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이제 저는 모시하고 차를 많이 같이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 차가 발효시키지 않은 그 깨끗함, 맑은 향기에서 오듯이 우리 모시도 그런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가벼운 못이 바람을 머금은 듯한 통풍성으로 여름철 최고의 옷감으로 꼽혔죠. 늘 숨 쉬듯 살랑이는 그 가벼움. 거기에 빨아 입을수록 빛이 바래지 않고 윤기가 들어 항상 새 옷 같은 느낌을 줍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복 명장을 찾았습니다. 박술려 디자이너인데요. 그녀는 우리의 전통 옷감 모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할 만큼 장점이 많아요. 우선 첫째 시원하다. 이 여름에 더위를 안 먹게 해주는. 우리가 왜 겨울에 따뜻하려고 밍크 입듯이 여름에 시원하려고 입는 것이 이제 모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박술려 디자이너는 모시 옷감을 이용해 다양한 한복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시는 우선 굉장히 뻣뻣하다.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콘 새모시처럼 바느질하는 게 바느질의 솜씨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재료가 좋고 싱싱해야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놔도 맛있듯이 이런 모시도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모시가 해져도 기웠을 때 이뻐요. 작품같이. 그녀가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빽빽히 보관된 한복 원단들. 박술려 디자이너의 보물 창고인데요. 그중 한 켠에는 모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완전히 아주 큰 모시들만 이제 수집해서 놓은 거인데 이 모시는요 아주 중요한 분한테 이제 갔다가 제가 사드린 건데요. 굉장히 고와요. 굉장히 가늘고요. 매듭이 보이질 않아요. 이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못인 거예요. 아마 100년 이상은 된 걸로 제가 느껴져요. 가늘고 매듭이 아주 고운 못이. 저 옷감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찾아간 곳. 이른 아침 마을 어머니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시씨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모두 50년 이상의 경력자입니다. 그전에는 막 처녀 때랑 모시 배우고 뭐 한참 할 때 마실 가서 한방 앉아서 그냥 모시고 헐라면 재밌었죠. 재밌죠. 그렇게 하면. 남의 집에 김치국은 안 떠다 드셨어요? 네? 들어가다가 막 버시럭거리는 소리에 다 웃음 나가지고 그거 못 퍼고 그냥 와가지고 웃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옛날에는 모시어다 먹을 거 없으니까는 김치 퍼다 먹고 고구마 쪄놓고 그런 거나 먹고 그랬지 뭐. 자, 그게 추억이지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모시를 여지껏 지금까지 이어서 그냥 하고 있네요. 참.
모시실은 기계의 힘이 아닌 오직 사람의 손과 입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뽀갠 것을 못 깨는 것 보고 째는 거라고 하는데 모시실의 재료를 이로 쪼개는 모시째기. 한 줄 한 줄 치아를 이용해 째기를 반복하는데 최대한 가늘게 쪼개는 것이 가는 모시실을 만드는 비결. 째기가 끝난 모시는 쩐지라는 틀에 걸쳐놓고 한 올씩 이어붙입니다. 오랜 숙련자들이나 할 수 있다는 모시 삶기라죠. 그런 게 이거 매듭을 잘 지어요. 한 올 한 올 이것을 잘 비벼야 돼요. 이거 잘 안 비비면은 이게 다 훑혀가지고 매가 빠져서 날지도 못하고 매지도 못하고. 어느새 가득한 모시실. 이른이 넘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인 결과입니다. 긴 세월 동안 모시와 함께 하면서 무릎에 굳은 살이 생기고 혀끝은 갈라지며 이에는 골이 났습니다. 예, 이제 입술이 아프지요. 처음 할 때는요. 지금도 조금 쉬었다 오면 또 아파요. 출근하면 좀 낫고. 이가 이렇게 해서 다 달아가지고서 나 톱니됐었어요, 진짜. 지금 새로 해놔서 그러지. 한산서 사는 사람들은 못이 못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10살 정도? 그 정도 그때부터 했어요. 그때 우리는 태어날 때 그때가 되게 어려울 때 태어나서 못이 안 오면 안 되고 바느질 안 하면 안 될 때예요. 예, 사람도 많이 써요. 막 이 동네도 잠깐 앉으면 이런 바늘을 한 방씩 앉아서 모시들 하셨고, 또 여름에는 뜰에 앉아가지고 마당이라고 거기에다 방석 피고 등장불 켜놓고 그렇게 모시들 하셨고, 모시는 손이 안 떠났어요. 어른이나 애나 그냥 다. 모시의 고장에서 태어난 여인들에게 모시는 밥 짓는 것만큼 익숙했습니다. 밤낮으로 모시를 짜던 어머니를 보며 모시짜기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모시를 만든다는 이 마을. 이번에는 모시 날기 작업입니다. 한 필이 21.6m고요. 폭은 31에서 이제 광폭 같은 거는 40cm까지 짜게 되는데요. 쌀결을 묻힌 실을 줬을 구멍에 통과시키는데 모시가 엉키지 않도록 하는 장인들의 지혜라죠. 모시 날기라는 건 모시 한 필에 길이하고 폭하고 결정짓는 과정이에요. 다음은 콩가루 풀을 먹이는 작업. 모시를 이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은 자리를 풀로 묻혀서 다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은 자리를 풀로 다 메꿔줘야 짜기가 좋지. 그걸 안 붙여주면 걸려서 못 짜요. 툭하면 끊어지기 일수인 가느다란 실. 이걸 다루는 일이 여간 고된 게 아니라죠. 매기 작업이 어렵죠. 잘못하면 붙어가지고 끊어지면 만약 이기다 말고 또 붙고 연방 악순환이거든요. 그게 잘해야 돼요. 그 매기가 진짜 노동력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작업인데요. 그 작업을 잘 해야 나중에 이제 모시를 짤 때도 예쁘게 짜질 수가 있거든요. 평생 모시를 만져온 손길, 노련함 이상의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고된 작업들을 거쳐 실로 거듭난 모시는 한 올 한 올이 모여 직물로 짜여집니다. 한 필이 완성되기까지
4,000번의 손길이 닿아야 하니 그야말로 인내와 정성의 산물인 모씨입니다. 한산 모씨, 모씨째기. 우럼니 1년 12달 방 안에 앉아 윗니 아랫니 사이로 한 올 한 올 태못이 가늘게 갈라놓다가 윗니 한쪽 아랫니 한쪽 깎여 나갔단다. 우럼니 태못이 손에 감고 못이 짤 때면 태못이 한 타래씩 손에 들고 마을 안악들 한 명 한 명 모여들어 무릎 맞대고 앉아 못이 째기 하는 밤. 밤늦도록 마을 소식 방안 가득 차오르고 앞론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조각달도 멈춰서 엿듣고 있었단다. 모시짜기는 모시 재벌보다 더 역사가 오래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모시 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 할머니의 손 끝에서 나오는 기술들, 또 입술에서 나오는 기술들에 의해서 그런 가치들이 좀 인정받았고요. 못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짜는 못이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짜지 않는 굉장히 새 못을 짜고 있다는 것이 그런 고유성, 또 전문성, 또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지역성이 그런 것이 이제 대두되면서 그런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전통 섬유 모씨. 이를 즐겨 입는 사람들을 예전엔 꽤나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게 해주던 소중한 우리의 옷이었죠. 그렇죠. 한산 보면은 모시옷, 뭐 잠뱅이 그런 거 참 많이 입으셨어요. 우리도 그때는 모시도 많이 젊었을 때 입었는데 지금은 손질하기도 힘들고. 요즘 주면 옷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입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거를 재직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것을 입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수요가 감소되고 또 산업화되면서 현대적으로 편리한 옷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싼 옷감이다라고 인식이 됐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 한반도 9배 넓이의 면적에 1만 7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인구 4위의 국가입니다. 공예의 도시 족자카르타. 전통 의상을 만드는 수공업장을 찾았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류 무형문화유산 바틱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수많은 장인들이 그 역사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Batik itu dari asal kata batik. Amba berarti membuat titik-titik berderet membentuk garis. 바틱은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입니다. 점을 찍어서 만든 독특한 문양과 색상이 그 특징인데요. 인도네시아 중심에 있는 자바 섬에서 시작되어 천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죠. Batik itu adalah warisan budaya ya. Batik sebetulnya sudah dikenal sejak mungkin abad 8, abad 9 ya. Memang tadinya kan mulainya ada batik itu kan memang di Jawa, terutama di sentral Jawa. Jadi memang kita kan tahu di setiap daerah punya batiknya sendiri. Di Jogja punya sendiri, di Solo punya sendiri, di Pekalongan punya sendiri. Di Cirebon, di daerah-daerah yang mempunyai sentra batik itu dengan motif dan ininya sendiri ya. 바틱의 주 원료는 말람, 촌농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끓는 촌농을
짠팅이라 불리는 도구에 묻혀 하나하나 점을 찍어 무늬를 만듭니다.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인내의 작업이죠. 점을 찍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캅을 이용하는 겁니다. 캅은 전통 장인이 만든 일종의 도장입니다. 수십 번의 손길로 완성된 옷감. 다음 단계는 염색입니다. 바틱 제작에서 염색은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 풋농이 그려진 부분은 염색이 되지 않는 원리죠. 천을 말리는 작업 후에는 끓는 물에 다시 넣어 촛농을 녹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여러 색을 얻게 되는 거죠. 옷감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개월, 간혹 몇 년이 걸린다고 하니 바틱을 만드는 정성도 참 대단하네요. Di dalam selembar kain batik itu ada cerita, ada budaya dan filosofi yang diajarkan dari nenek moyang kami turun-temurun. Jadi Ya, seperti diketahui kan pada tahun 2009 UNESCO Intangible Heritage of the World. 수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어느 초등학교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Selamat pagi anak-anak. Nah, terima kasih. 아이들이 똑같이 맞춰 입은 옷 바로 교복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 바틱입니다. Itu kita pergunakan di hari Jumat. Jadi setiap hari Jumat seluruh sekolah yang ada di lingkungan Palmerah ini menggunakan batik khasnya masing-masing. Nah, 아이들은 물론이고요. 선생님들도 바틱을 입고 있는데요. 이 학교만의 특별한 문화일까요? kalau seluruh Indonesia, ya itu sejak zaman saya sekolah sudah mempergunakan batik tersebut merah putih dan sesuai perkembangan zamannya masing-masing sekolah memiliki batiknya sendiri, ciri khasnya sendiri dengan logo sekolahnya sendiri dan untuk sekolah pun saat ini SD atau sekolah dasar, SMP, sekolah menengah pertama, SMA, sekolah menengah lanjutan itu hampir semua menggunakan batik di hari yang sama di hari Jumat karena sebagai seragam atau identitas di Indonesia atau Jakarta pada saat ini. 인도네시아 거리를 걷다 보면 바틱 상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점 안을 가득 메운 바틱 옷들. 무늬도 다양하고 색도 독특한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바틱을 입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합니다. Saya beli batik itu setiap dua bulan sekali. Saya kalau pakai baju batik biasa untuk hari biasa minggu biasa setiap hari Jumat. Karena ini hari batik nasional makanya hari ini saya memakai batik ini. Kondangan, pernikahan, lulusan sekolah sama kadang ya layat. Masing-masing kadang mereka itu mencari untuk acara pernikahan, untuk acara kantor, acara-acara kantor, dan untuk acara-acara pesta. Untuk customer di sini, pelanggan kami di sini sekitar usia dari 25 sampai usia 70, 60 juga ada.
이제 직무를 넘어 지갑이나 가방 같은 생활용품에서도 바틱 문양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도네시아 바틱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전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산업이자 살아 숨쉬는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초여름의 새벽. 들녘을 흔드는 바람과 함께 한 농부가 밭으로 가고 있네요. 그가 도착한 곳은 모시풀밭입니다. 못이라는 것은 바람이 첫째 들거네 바람 늘 낳고 또 물빠짐 잘 되고 양지 바른 곳. 이곳이면 최적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배지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모시풀. 충남 지역은 예로부터 대표적인 모시 생산지였습니다. 일명 저산파룹, 모시가 많이 나는 8개의 지역을 뜻합니다. 특히 서천 한산 지역은 품질 좋은 모시를 생산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모시 시기는 모시가 성장해서 자랐을 적에 모시 노란 잎이 밑에서 3개 정도가 하면 모시 할 때다. 육감적으로 우리가 감이 오죠. 온도와 습도, 산세와 바람까지 고려해야 하는 모시풀. 1년에 3번 수확합니다. 모시라는 작물은 이게 빨리 해서 일찍이 작업을 해서 속성수를 말려야만이 모시가 색깔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태양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비워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모시 작업입니다. 새벽부터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열심히 낫지를 한 결과 모시풀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또다시 분주한 어르신. 수확한 모시풀을 훑어서 줄기와 잎을 분리하는데요. 이 줄기가 바로 모시 옷감의 원재료. 사람의 손으로 훑어야만 단단한 결을 지킬 수 있다죠. 모시라는 것은 사실은 모시풀이라는 그런 식물의 줄기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인피섬유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인피섬유의 성질은 굉장히 가늘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솜씨가 좋은 사람이라면 아주 정말 잠자리 날개와 같이 가늘게 쪼개서 그걸로 옷감을 짤 수 있죠. 드디어 끝난 밭일. 이거는 이제 못이 꺾어서 못이 이제 그 섬유를 만드는 작업, 태모시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죠. 모시 줄기의 겉껍질을 벗겨 부드러운 속살만을 골라내는 작업. 태모시 만들기입니다. 농부의 거친 손끝에 오랜 경험이 깃들어 있습니다. 태모시를 만들어서 이제 배비를 지어가지고 못이 태를 10개에서 15개째를 뭐냐면 한 배비를 만들어요. 배비. 이제 박피를 하고 태모시를 만드는 과정에 그 빨래줄처럼 이렇게 널어놔야 됩니다. 말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실은 특이한 거죠. 그러한 아주 독특한 농업적인 풍경들이 그런 것들이 아마 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의 요인들이 농업유산으로 지정받았던 중요한 가치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서천에서만 볼 수 있다는 풍경, 배비 말리기. 이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씻고 말리기를 4-4번.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드디어 태모시가 완성되었네요. 이것이 바로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한산모시 농업. 국가 중요 농업유산 중 하나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겨울입니다. 노부부가 따스한 햇살 받으며 모시풀 농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자랄 것 같으네요. 덮는 거. 네, 그냥 얇게 덮으셔요. 우선은 얇게 덮어. 있잖아. 더 난리하거든요. 이거 다 덮어야 되는데. 네, 좀 마르거든. 단연생의 모시풀이 겨우내 얼지 않도록 볏짚을 덮어주는 일. 한 해 모시풀 농사의 마무리이자 내년 농사를 위한 첫 시작입니다. 그렇죠. 내년 처수까지 할 게 없고 이제 집 덮는 일. 얘들은 이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불 덮어주면 눈 와도 좋고 비 와도 좋고 얘들은 아무 저기가 없이 딱 포근하니까. 그래갖고 순 올라오니까. 서천에서 3대째 모시풀 농사를 지어온 부부. 언제까지 이 모시풀 농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서천군에 모시가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서천 사람들이 이것을 글쎄요. 지금 듣는 얘기는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해요.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졌어요. 3분의 1밖에 안 살았다고 봐요, 지금. 클적에 보면은 모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들은 모시는 집이 몇 집 없어요. 지금은 실제 농사를 모시풀을 재배하는 농가는 한 60여 농가로 그 면적으로 따지면 채 2만 평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서부터 줄어드는 추세인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줄어드는 추세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저로서는 되게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고요. 단풍잎마저 자기 옷을 잃어버리는 계절. 모시풀도 바짝 말랐습니다. 지난 여름 만났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요. 어디를 가시는 길일까요? 오늘 모시 수매하는 날이라 모시 생산농가에 모시 실러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키워낸 모시풀을 가득 싣고 부지런히 달려간 곳. 사람들로 꽤나 북적북적합니다. 분주하게 모시풀을 옮기는 농부들. 한 해 동안 애써 지은 모시풀을 팔러 나왔으니 두 손은 무겁고 마음은 가볍겠죠?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태모시를 재배한 거를 저희가 이제 서천군에서 대량으로 수매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태모시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 껍질을 벗기지 않은 모시풀입니다. 이 아침 일찍 비어서 그날 비어가지고 그날 그걸 다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박피는 좀 하루 이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워놨다가 근데 다 이것은 수작업이라서 힘들어요. 일손이 부족해 미처 태모시로 만들지 못한 모시풀들. 그 양이 꽤 상당합니다. 옛날에는 뭐 여기서도 팔고 시장에서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서 그렇게 팔았어요. 팔지 않아도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장에 가보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밀려다닌 거죠. 서천군이 거의 다 모였으니까. 1980년대 한산 5일장. 새벽부터 모시를 사고 파는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흥정소리로 떠들썩했다죠. 모시를 짜서 팔러 갔을 때 그때는 사람도 많고 모시도 많이 짜갖고 와서 오치게 팔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밀고치고여서 굉장히 모시를 많이 났어요. 하루장에 제일 많이 났을 때가 500필까지 나왔었대요. 한산 시장에. 고만치 서천에 모시를 많이 오셨죠. 모시짝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부분들, 이 못이 풀에 대해 있던 부분들은 사실 서천군에서도 살짝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못이 풀이 원료가 우리 한산 서천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 한산 못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해 두면 못이 재배하는 농가가 분명히 줄어들고 결국은 10년, 20년 안에 몇 개 농가뿐이 남지 않을 것이다. 곧 사라질 수도 있다니 더욱 소중해지는 한산모시 농업입니다. 뿌리를 다 덮여주기 위해서 집을 덮는 거네, 그죠? 네, 안 얼게? 안 얼게. 네, 그럼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덮으면은 이제 죽지는 않는데. 그러면 상당히 늦게 올라요. 이 집 덮는 거는 아버님 시절 때도 이렇게 집을 덮어놨었어. 그렇죠. 보였어요? 이 한산모시에 대한 기록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정도 걸쳐서 좀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천군에 이 모시를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재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록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물건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만 볼 수 있는 농기구 모시 칼도 그 중에 하나죠.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100 아마 30년? 30년 더 넘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100년이라는 걸 어떻게?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하셨던 거예요. 저도 지금 70 넘어 지금 76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으로 지금도 작업을 하세요? 아, 하죠. 홍게 무슨 색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네, 그 좀 색깔이 바뀌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직물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박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이 모시칼이 이제 유일하게 그 전통적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곳은 한산모시 판매장. 명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핸드메이드? 이것이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형형색색 다양한 모시 옷들이 즐비합니다. 한산모시는 알고 오신 거예요? 뭐 전에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오래되고 좋고 가격대는 좀 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한 올 한 올 정성이 들어갔으니 비쌀 수밖에요. 그런데 옷이 아닌 다른 물건들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넥타이 매듯이 이렇게 싹 묶으면 팬티, 양말, 스카프 그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불 이런 일반 옷은 여름에 입고 하루만 입어도 땀 나면 이런 데가 막 말라도 끈적거리잖아요. 저거 못이 들어간 건 그게 없어요. 한산모시의 화려한 변신. 모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현대화된 디자인의 옷을 선보였는데요. 한산모시를 살리기 위한 묘책이었습니다. 또 다른 장인이 자리를 지키는 이곳. 액세서리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눈길을 끄는데요. 한산모시를 이용해 다양한 소품을 만들고 있다죠. 이제 모빌이 되게 인기예요. 이게 보기도 좋지만은 새로운 디자인이랄까요?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한 땀 한 땀 넣은 자수에 한산모시에 대한 애정이 듬뿍 느껴집니다. 우직하게 자기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서천 사람들. 150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바틱 문양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는데요.
풍선들까지 즐비한 것을 보니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Jadi hari ini merupakan salah satu rangkaian acara dari memperingati Hari Batik Nasional 2024. 인도네시아의 상징, 바틱 문양의 옷을 입고 거리를 걷거나 뛰는 행사. 같은 옷을 입고 함께 뛰고 걸으니 서로 유대감도 생기고 좋을 것 같은데요. Sekalian waktu itu Bapak Presiden Susilo Bambang Yudhoyono memutuskan tanggal 2 Oktober dijadikan menjadi Hari Batik Nasional. Itu batik sudah dipakai sebagai busana resmi Jakarta. Sejak saat itu kita berusaha terus supaya batik tetap kita pakai sebagai busana resmi. 인도네시아는 자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도 바틱 홍보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바틱 옷을 선물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문화를 적극 알린 것이죠. 바틱 옷을 입은 유명 인사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바틱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엔 충분해 보입니다.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한 공공기관. 공식 회의가 있는 날은 바틱 또는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많은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바틱을 입고 출근합니다. Di kehidupan kami itu misalnya ketika ada pesta atau ada yang meninggal itu biasanya batik itu berbeda yang dipakai juga di acara-acara resmi ataupun 다시 찾은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의 교실. 바틱 그리기 대회 시간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전통을 잇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Ya, salah satu tujuan atau kegiatan kita membuat lomba mewarnai dan juga membatik pada hari ini, bagi anak-anak ini suatu hal yang sangat luar biasa. Ini adalah budaya Indonesia, batik Indonesia. Kami memiliki identitas yang harus kami jaga dengan baik dan budaya kami akan kami turun-temurunkan kepada anak cucu kami agar tidak hilang begitu saya. Ya satu aja tujuannya melestarikan batik. Kalau kita bicara apa sih yang perlu dilakukan untuk melestarikan batik, kan jawabannya gampang saja, pakailah batik. Ya? Jadi makanya itu salah satu usaha yang dapat oleh siapapun dilakukan dalam membantu untuk melestarikan batik. 전통 문화와 문화유산을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대학교. 이곳에서는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해 미래 세대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통 직물과 복식을 중심으로 한 전통 섬유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건 몇 세기 옷을 지금 고증해서 만든 거죠? 16세기 남양홍씨 묘에서 출토된 잔주름 천릭 바탕으로 제작해서 이제 모시도 유물 그대로 폭 맞춰서 직조했습니다. 아, 이 작품 정말 너무 잘했어요. 네. 짜느냐고 고생했고 이걸 손바느질해서 만드느냐고도 너무 애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 직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전통 배틀을 만들었고 학생들이 직조하고 그래서 재료를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손바느질로 침선으로 전통 그 복식의 구성과 규격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학교의 또 다른 공간. 한산 모시짜기 기능 보유자 방연옥 명인이 학생들에게 모시짜기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집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손 아구기가 아파. 그런 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쥐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쭉 하고서 이제 좀 살랑살랑 해줘야 돼요.
전통 모시 제작 과정을 배워보겠다는 기특한 학생들입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승되는 무형유산. 누군가 배우고 이어가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기에 지금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한데요. 이 학생들에게 한산모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생 때 유튜브를 보다가 박연옥 선생님 다큐멘터리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모시가 내 대해서 끊기면 되겠냐. 이게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가르치는 게 내가 할 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궁금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동대에 진학해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한산모시에 대한 애정, 1500년 역사를 잇는 주인공들입니다. 모시라는 것이 굉장히 어린데 근데 막 피가 나고 그러도 그냥 해요. 근데 막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엄청 아픈 거 이게 터져서 막 버겁대기지고 그런 거 보면 나도 짠하고. 과정 보면은 되게 재밌거든요. 내 손으로 이 모시를 자를 수 있다는 게 되게 그 자체가 즐겁고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재밌게 잘 수업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누구나 이수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이래로 우리 학교에서 해마다 그 이수자를 배출해서 이미 3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조사하고 파악했던 부분. 군수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는데요. 어떤 기사가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 한산모시의 발전과 전승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인의 손길을 거쳐 탄생하는 한필이 모시는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명품입니다. 우리 군은 한산모시의 전통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한산모시가 지닌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6월 개최되는 한산모시 문화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라지요. 그 귀하다는 모시 옷도 직접 입어볼 수 있는데요. 모시의 장점을 직접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 모시. 그 옛날 할머니에서 손녀로,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던 모시짜기 기술. 속껍질이잖아요. 그럼 이 겉껍질을 밖으로 보이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 전통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이곳에 있는데요. 평범한 이들의 손에서 1500년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 서천 지역의 국민들이 갖고 계셔야지 모시 농가분들도 으쌰으쌰하고 힘을 낼 것 같고요. 이 서천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 한산 모시에 대한 이 중요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이참에 조금 더 깊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충남 서천. 그곳에 깊게 뿌리 내린 한산모시. 그 속엔 수많은 정성과 한국인의 지혜와 그리고 섬세한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왜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그런 게요. 참 이유가 인생이에요. 제 인생 모시가. 이 모시 없어지면 제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전통이라는 것을 이어가려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해야 한다는 그 숙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심 닿는 데까지는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나. 예, 제가 움직일 때까지는. 예. 못이라는 소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못이 옷이든 한복이든 우리나라 옷이라는 거를 인식을 해줘야만이 이걸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못이 아름다운 정수, 그 미적인 부분을 살려내야 그것이 또 미래로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시는 더 섬세하게 짜여져야 되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름 옷감으로서 사용을 할 때 모시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